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천재 2탄 IC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강의는 아주 역사적인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나 팁을 이제 다 치워버렸죠. 팁박스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현장감 있는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많이 거쳐갔어요. 1강에서 19강까지 나름 많이 찍어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신 상태에서 보는 건 유종의 미가 없어요. 봤던 내용 쫙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무리수를 두어 테스트 10회에서 5 몇 문제 줄이고 6도 한 지문 고르고 7도 3중 지문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풀 수는 없는 시간의 압박이 있는 우리 무료 강의, 그러나 최대한 유료같이 생각하고 강의를 제가 촬영한 점은 감안하시고, 자 이제 테스트 10회에 파트 5, 6, 7 제가 뭘 고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 10회를 풀어놓고 정답은 채점하지 않은 상태로 강사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팁이 없지. 팁이 없어서 그냥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속도감을 느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빈칸 뒤에 이걸 보세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맞아 이렇게 할 겁니다. 상관접속사라는 문법의 용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냥 보스가 소름 끼치게 A and B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시판으로 나온 용의 원형이나 표본 같은 거예요. 그거랑 최종적인 모델로 선정된 그거 두 개 다 피처도 잘 특징을 담고 있다. 커스터마이저블로 맞춤형이 가능한 미디어 키즈를. 뭔 의미가 있어? 보스 A and B 그럼 정답 C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더는 이런 애는 아니잖아. 그죠? 보스하고 이더이 혼자 쓰는 건 아니지만 이더는 어떻게 써요? 얘는 또 선택의 기로에 있어. 그래서 either A 요 자리가 어떻게 돼요? or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기 A에 none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none은 안 돼요? 둘 다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none이라고 하는 거지 not이라고 쓰신 것도 아니고 no라고 쓴 것도 아니잖아요. 다 부정어도 족보 라인업이 다르다. 우리 none이라고 하는 건 악질의 명사입니다. 품사가 참 중요한 거는 어디 가도 중요하지. 명사 뒤에 더더하기 명사라니. 이것은 너무나 중복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both라고 하는 건 A and B랑 결함되면 상관접속사, 뭔가 패턴에 일치하는 양성을 등위 형태로 끌 수가 있다 보니까 요게 A 자리, 요게 B 자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빈칸 뒤 쫙 눈으로 봤을 때 동사라고는 여기 featured, 특징으로 하다, 특징으로 삼다 이 동사밖에 없거든요. 여기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문장 개수가 곧 몇 문장?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굳이 문장과 문장을 뜻없이 이어주는 우리 대시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발췌했던 테스트 10회 102번은 아주 빠르게 and로 연결해서 both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은 A, B, C, D 보기가 깔맞춤이 있어요. 문법적인 냄새가 많죠. 근데 뒤에 entire, entirety, entireness, entirel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왜 번역을 해? 이걸 왜 번역을 해야 돼? 그죠? 잘 보시면 A, B, C, D 보기 중에서 얘가 LY가 붙어 있어. 그럼 LY가 붙은 건 전적으로란 뜻이든 뭐든 요건 뭐게? 부사. 부사님이 계시고 우리 부사님에서 LI를 똑뗀 허름한 이거. 부사님에서 LI 똑떼면 얘 뭐가 돼? 형용이 형용사. 근데 TY나 NESS를 끝나면 거의 단골로 대표적으로 명사어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일단 돼야 B하고 C를 사전을 검색하든 해설지를 우리가 훔쳐서 보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부사가 들어갈 자리면 다 빼고 걔가 답일 거고 형용사 필요한 자리면 걔가 답인 거고 품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빈칸 바로 뒤에 if를 보세요. 우리 웅장한 if. if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만약에가 떠올라요. 테스트 1회에서 10회까지 거쳐가면서 우리한테 떠오르는 건 만약에라는 소름 끼치는 번역보다 if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접속사 if를 기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절이 줄줄 끌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if 앞에서는 뭐예요? 한 문장과 한 절이 완벽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문장의 끝자리입니다. 이게 문장의 끝자리에 굳이 뭔가 독특한 성분의 이 형식 같은 동사라든지 형용사 보충 언어를 꼭 넣어줘라 이런 공식이 있는 동사가 아니면 형용사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명사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성분은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보통 두 개로 양단성이 있어. 비동사처럼 허름해서 뜻없는 동사들 아니고서는 보통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근데 run out은 달리다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야 이게 아니라 run out은 바닥나다 동나버리다 다 써버리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써버리다 라는 느낌으로 정말 빵 퍼센트 남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수식한 부사가 정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사가 정답이 되더라도 이걸 정리하시는 것보다 이건 마치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좀 너무 대충 풀었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오히려 대충 안 하려면 명사는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할 때 자기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하고 동사 사이에 적어도 관사 어라든지 수일치를 유발하는 어라든지 어가 없으면 수일치에 도움은 안 되지만 의미를 한정짓는 더라도 뭐가 조금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게 뭔가를 다 썼다 이게 아니라 잘 보시면 주어가 이미 펀드였던 거예요. 자금이죠. 이게 자금이 완전히 바닥날 수도 있다. 자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런 의미인 거지 뒤에 다른 뭔가를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근데 run out에서 out이 하나의 전치사처럼 따로 생각해서 목적으로 명사였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사의 ru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run은 자타 동사의 경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out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전치사만 되는 게 아니라 부사틱한 느낌도 약간 있을 수 있고 막 합성되면서 애들이 버무려져요. 그래서 run out은 그 자체로 바닥나다라는 뜻인데 굳이 뭐를 바닥나다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닥나다. 이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자타 동사를 완벽히 구별하는 건 그닥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빈칸 앞에 please 나한테 명령 때렸어.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근데 빈칸 뒤에 sources 뜻이 참 많아. 이거 케찹 소스 줘봐라. 이럴 때는 소스지만 그렇게 맛있는 소스 아닌 것 같죠? 그랬을 때 뒤에 statistics는 뭐예요? 통계 같은 거거든요. 이런 모든 통계를 위한 통계에 대한 source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자료라든지 원본 출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교육에 통계에 쓰인 모든 자료 출처들을 다 이거 하세요. 다 이거 하세요. 리포트 내놓을 때. 통계상에 드러나는 통계에 대한 모든 자료 출처, 이 출처와 모든 소스 내용들을 다 이거 하시라고 리포트에 fulfill, 뭔가에 대해서 이행하다. 나한테 어떤 임무 완수 조건 따위를 이행하다. 임무 완수하다. 충족하듯이 이행하다. 교육에 fulfilled에는 어떤 계약 조건을 이행한다든지 나한테 맡은 바의 소임을 이행한다든지 그게 나. 소스를 이행이 뭔지 모르겠어. direct라고 발음하든 direct라고 발음하든 싸움 날 필요가 없는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에서 경계상 E로도 발음되고 I로도 발음될 수 있는 우리 디렉트 형용사 할 때는 직방해 직통해라는 느낌이 있고 직진적인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 이렇게 생겨가지고 동사 될 때는 안내하다. 뭔가를 직접 전달하다. 소스한테 뭔 안내를 해. 소스를 안내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base, 기초라는 느낌의 명사보단 please 뒤에 동사 원형을 유발하는 명령문에서 동사로 한다면 뭔가에 기반을 두거나 근거를 하다. 근거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통계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근거 두세요. 이거보다는 리포트 대충 하지 마시고요. 리포트에 있는 모든 그 리포트 작성할 때 리포트에다가 모든 통계의 출처는 다 인용하세요. 사이트가 됩니다. 내용상 그 내용을 포함하고 인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주관적으로 쓰면은 뭐래 이럴까봐 최대한 객관적인 증빙 출처를 많이 넣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활용하고 인용해서 넣어라. 이런 의미로 원래 글이나 내용 같은 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해서 넣듯이 할 때 인용하다의 느낌을 많이 써요. 근데 사이트가 뭔가 공식처럼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A를 B로 이렇게 할 때 뭐 사이트 ASB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이트하고 as의 관련성은 매우 친한 동네 친구쯤 생각하시면 되지만 사이트하고 as 사이에 A까지만 얘기 나오고 문장 끝나도 잘못된 문장이 아닌데 마치 as가 없으면 강박적으로 얘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이트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 넣어도 문장 끝나고요. 그 뒤에 또 말을 균형상 이어줄 때 as가 단골인 것뿐이지 여기서 끝나도 돼요. 마치 전치사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애는 이런 애죠. depend. 디펜드는 목적을 일단 못 걸거든. 그러면 depend on 이렇게 해서 바로 붙어야 되거든. 이런 건 얘 없으면 큰일 난다고 쳐도 얘는 아니죠. 그래서 사이트는 ASB라는 형태를 따로 알아두시되 사이트 목적어만 나와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109번으로 넘어갑니다. 점점 빠르게 하고 있는데 A otherwise, B ever, C에 nonetheless 뒤에 rather 짜증나는군. 그것만 깨달으면 안 되고 A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달리 ever 줄곧 늘 혹은 전에 뭐 좀처럼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rather 다소 꽤 차라리 오히려 전 장난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얘들가 아무도 이걸 안 붙였잖아요. 여러분 뒤에. 그러나 얘들은 싹 다 이 품사와도 같습니다. 부사입니다. 얘들이 부사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 뒤에 꼬다리에 허름하게 완벽한 문장에 숟가락을 얹으며 끝나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석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강사. The candidate가 이제 어떤 후보자잖아요. 후보자. 근데 후보자인데 already won a majority. majority는 대다수야. 대다수를 우승했다가 뭔 얘기야. 잠깐만 검색 좀 해볼게. 그러면은 win a majority라는 표현이 과반을 차지했다라는 뜻이구나. 대박이다. 이렇게 검색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뒤에 a large margin. margin? 마진은 이윤 남는 거 아닌가? 장사가 짭조름. 장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검색해야지. large margin. 큰 격차로.
1등하고 2등하고 잽이 안 되게 확 격차를 벌려가지고 대다수의 과반을 차지했구나. 이 사람이 뭐 시장 선거에 나갔든 뭘 나갔든 했는데 막 터득이 시작이 돼. 이름이 콤마로 끊어지는데 괜히 또 슬래시고 괜히. But 그러나 election officials에서 elections는 선거니까 선거 관리인쯤 되겠지? 뭐 개표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counted 가만있어 봐. count는 countdown도 생각나고 검색해보니까 정말 수를 셌다. 하나하나 셌다도 되네. 그럼 여기서는 개표하고 그런 거겠네. 의미상 좀 더 부드럽게 하자면 the rest 여기서는 rest in peace 같은 휴식이 아니라 검색해보니까 여분과 나머지 remainder의 느낌을 쓰였고 투표들 대박이죠.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아무도 사전 주지 않아도 난 이렇게 깔끔하게 물 흐르듯이 정말 물화일체 영어와 나는 이렇게 되면 누가 못하고 누가 990이 안 나올까요? 해설지를 미리 봤거나 혹은 영어를 미리 단련된 강사가 하는 것과 내가 동일시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단어가 어차피 안 되는 건 늘 막히게 돼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은 떠듬떠듬 국한적일지도 몰라요. 남들에 비해서 잘하는 실력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원어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간추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두 절이 나오고 두 절을 이미 이어준 우리 신님, 번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 절이 나오고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님의 존재가 우왕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순간에 어디 들어가는 부사든 부사는 숟가락 얹는 바지 접속사한테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 사이에 어딘가에 숟가락 얹으며 문장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우리 수식체 부사는 그 접속사하고 의미가 비슷한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에 줄곧 늘 항상 혹은 늘 해왔다 전에 이런 식의 경험이나 지속의 의미인 ever은 반대급부를 도와줄 수가 없고요. 보기 뒤에 rather은 차라리 오히려란 뜻도 있지만 보통 다소 꽤라는 의미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정도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반대급부에 어울리지 않아요. otherwise, nonetheless가 좀 우중충해요. 그런데 otherwis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과반을 차지한 유권자이고 과반을 차지한 후보자인데 이미 그 사람이 이긴 건 자명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개표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이미 이 사람이 이민 건 자명해 2등하고 격차가 뭐라 말할 수가 없어 땅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를 세서 남은 투표도 다 봤다. 이런 의미로 이 문제의 정답은 nonetheless가 정답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 but하고 otherwise가 궁합이 대박일 때도 있는지라 기본적으로 반대급부를 갖고 있는 부사들이 but하고 아주 궁합도가 높다. 다소 간격이 떨어져 있더라도 이미 반전이 예고된 문장이다.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이런 의도로 그중에 조금 더 맞는 걸 선정하셔야 되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좋진 않네요. 왜냐면 제가 기교를 부려볼까 했지. 우리 학생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저렇게 풀어도 돼? 진짜 저 강사? 저렇게 풀어서 되겠어? 저러면 난리 나지 부작용이. 근데 부작용이 있다고 하기에는 점수가 높고. 뭐야 쟤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지 지가 풀 때는 다 읽을 거야. 아니요 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또 약간 건방지게 어프로치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빈칸 앞에 in이 있더라고요. 인하고 혹시 1초의 세트를 이루는 어구가 있다면 그렇다면 정답으로 해야지 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person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다 뭘 붙이잖아. 소름 끼쳐 소름. 사람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냥 이 전치사랑 손을 잡은 후 걔는 한 몸과 같이 칭칭 동염해지면서 하나의 악의 받침 부사처럼 쓰이면서 그 자체로 직접이라는 풍부한 의미를 자아냅니다. 그것이 on person일까요? for person일까요? 마음대로 다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곧 죽어도 in person이죠. 근데 이게 in하고 person이 궁합이 대박이니까 이런 거지 아무나 또 in하고 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 더하기 명사가 어떤 하나의 구문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을 놓아야겠다. 그런데 remain이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하고 비슷한 이 형식 형태로 뭔가 불완전한 동사에 있다 보니까 이 흐름한 동사, 보충 언어, 보호를 끌었을 것이고 보호하면 먼저 떠오르는 문법이 형용사니까 얘가 누군가랑 붙어갖고 in이랑 붙은 다음에 원래는 명사였는데 in하고 붙으면 형용사 같은 구문을 형성하는 뭔가 일초의 마력을 부려야겠다. 그래놓고 산산조각이 났지. 왜냐면 다 인하고 너무나 다 하나도 아닌 걸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하고 되는 건 다 넣어놨네 보기가. 그래서 한 번에 4개 알아두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한숨 짓는 것보다 내가 남들보다 이런 특수구문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입 밖으로 읽으시면 돼요. in shape. 아주 몸매도 좋을 것 같고 아주 건강합니다. in shape 건강한. 그리고 in order
적법하거나 뭔가 정당하거나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돼 있거나 뭐 그런 뜻입니다. in order to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다른 품종일 뿐입니다. in order까지만 쓴다고 허름하지 않아요. 그리고 enforce 힘 안에 이건 아니고요. 무력 안에 이게 아니고 enforce는 뭔가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in control 컨트롤 미쳐 날뛰면 안 돼. 통제 안에 나쁘지 않아요. 비슷해요. 뭔가 제어되는 상태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빈칸 바로 위에 우리 드론 봐. 우리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 응? 드론이 unexpectedly 우중충한 거는 이미 예고가 됐네. 빈칸 앞뒤안보가 안 되면 문장 앞과 끝에서 빠르게 영감을 얻어와야 되는데 unexpectedly는 뭔가 서프라이즈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짜증날 정도로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내 매뉴얼에 머릿속에 답습된 경험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안 좋은 의미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막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니 이거 봐 우중충해. 문장은 앞과 끝만 잘 잡아도 스톰이 얼마나 폭풍우 휘몰아쳐 우리 드론 어떻게 됐겠어. 근데 그런 상태일 때조차도 when은 그냥 when 뭐뭐 할 때고 even when은 뭐뭐일 때조차도 그 조종사가 드론 조종사가 그냥 이런 상태를 유지했다. 우리 드론이 이제 또 하다 건강하기까지 하고 몸매 좋기까지 하고 우리 드론이 무슨 법규도 아닌데 시행되고 우리 드론 가지런하게 정렬된 하늘 위에서 이게 아니라 이 문제 정답은 그렇게 막 폭풍우를 만나고 난관을 만났음에도 우리 신들린 조종사 그 드론을 갖다가 계속 in control 되는 상태하에 두었다. 코스를 경로를 이탈하지 않게끔 자기가 그걸 잘 조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in control이 됩니다. 그래서 뭐 in control은 통제가 잘 되고 제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어가 안 돼도 쟨 큰일 났다 진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통제 불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 회화에서는 out of control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통제 수준을 벗어났을 때는 in 대용으로 beyond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전치사의 마력 세트는 알아두시면 참 좋을 수 있죠. 이제 14번으로 넘어갑니다요. 넘어가니까 아우 저 강사도 이제 별 수 없지. 뭐 열심히 해석해봐. 일단 해석하기 전에 도전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저는 세븐 푸는 시간을 남들보다 두둑히 챙기고 싶네요. 빈칸 앞에 마케티드가 나왔는데 뭐 굳이 뭐. 이미 너무 도드라지는 게 보이는데 굳이 뭘 뭐. 빈칸 앞에 마케티드. 마켓이 시장인가? 그렇죠. 근데 마켓은 시장이면 그냥 마켓까지만 써야지 ED가 왜 붙어요? 마켓은 시장도 되지만 동사일 때 홍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다라는 동사 마켓의 명사가 그 유명한 마케팅이 됩니다. 그런데 마켓이라고 하는 동사를 BPP 수동 냄새 폴폴 나봤자 얘 그대로 동사 세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게 아니라 뭘로 해석해야 돼요? 홍보되다로 해석을 하셔야죠. 그럼 홍보와 광고하고 어울리는 부사가 들러붙어서 이 수동태의 동사 주변에서 인자 먼저 알롱알롱 꾸몄는데 이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읽으셔야죠. 수동태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부사는 그 동사부터 먼저 영향권을 가야 되는데 근데 A에 consecutively 여러 번 그냥 연속적으로 여러 횟수 따위가 연속적으로 recently 최근에 보기 시 strictly 엄격하게 그냥 아주 엄밀하게 보기 뒤에 aggressively 무서워 공격적으로야. 맞아요.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치고받고 주먹질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aggressively는 actively의 느낌이 조금 무서워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 이렇게 되니까 좀 괜찮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홍보만큼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홍보 안 하면 뭐 회초리 들고 이런 거 아닌데 왜 또 엄밀하게 법도 아닌데 제일 별로는 얘다. 그죠? 제가 한국말로 할까요? recently보다는 recently가 맞는 발음이고요. recently라고 하는 어휘를 이용해서 최근에 정말 내가 토익 시험 꼭 봐야 됩니다. 뭐야? 최근에 토익 시험 봐야만 합니다. 아니 뭐야? 그럼 최근에 토익 시험 볼 것이에요. 더 이상해. 큰일 났지. 근데 최근에 토익 시험 봤어요. 너무나 괜찮아. 최근에 토익 시험 봤어요. 내가 정말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야만 합니다. 뭐야 악에 바친 이 표현은.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이지 뭐해. 근데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우중충하지만 슬프지만 괜찮아. 그래서 recently는 과거에서 온 놈이에요. 기본적으로 recently는 최근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 안 지난 따끈따끈한 과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들어갈 거면 must be라는 지금의 강력한 어떤 이런 지금의 현재성을 주는 조동사보다는 그냥 과거 시제 우중충하게 was 아니면 are가 were, did 이런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적극 홍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얘기하는 어휘 중에 하나인 연상어 혹은 연어 하나의 컬러케이션 같은 어휘가 잘 붙는 현상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에 빈칸 뒤에 it could를 봤어요. it could를 보고 어쩌라고 강사 it could를 봤잖아. 근데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such as가 예를 들어 왜 안 돼? 해석해봐야지 알지. regardless of 쿨레움 진동하는 뭐뭐과 관계없이 왜 안 되는데 안 되죠. such as가 예를 들어든 뭐든 전치사인데요. regardless of 꼴 좀 보세요. of로 끝났어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어떻게 주어 동사를 끊어요? 전치사는 단어밖에 끌 수가 없어요. 문장과 절을 소화할 수 있는 건 접속입니다. 얘 근처도 못 가요. 근데 우리 시즌 보세요. 끝끝내 나하고 밀당을 해. 응? 뭘로 시작했든 와수로 끝났잖아. WH는 의문사 일종이니까 접속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문장 못 굴리니? 그래서 일단 남겨는 뒀어요. 그리고 얘 좀 보세요. 위풍당당하지. 대수로 끝나는 접속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박빙의 싸움으로 빠르게 소거하셨어야 됩니다. 영역은 여기까지만 봐도요. 근데요. 노매러 맛은 지저분하니까 좀 이쁘게 바꾸겠습니다. 노매러 맛은 다른 말로 whatever입니다. 괜히 늘려 쓴 거예요. 약간 고급진 느낌. No matter where, 그럼 wherever. No matter how, 그럼 howev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 자체의 의미를 강조할 때 뒤에 전미처럼 붙는 ever를 늘려 쓴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빈칸데 it이 주어, could generate가 이제 동사. 근데 뭐를 발산하냐면 자기 그 스스로의 현장 자체 내 건물 내에서 발산할 수 있는 자체적 에너지를 이렇게 되죠. 주어 it, 동사 generate, 목적어가 some of its own energy. 여기까지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으면 막 큰일 나는 불완전성이에요. 아니면 이 정도면 완벽한 문장인가요? 주어 동사까지만 나온 것도 아니고 목적어까지 다 나왔는데 그럼 이 정도면 엄청나게 이상한 문장이 아니면 괜춘한 문장이에요? 얜 별론데. 그래서 얘로 가게 됩니다. No matter what이든 그냥 what이든 기본적으로 what은 약간의 의욕과 욕구가 충만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되지? 응? 내가 접속사 흉내를 내서 두 문장을 이어주면서도 바빠 죽겠어 정말 이놈의 인기. 내가 들어가서 너 빠져있는 거 메꿔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를 빼고 나면 약간 구닥다리 형태 뭔가가 빠져있는 그게 주어 자리든 목적어든 보어든 완벽한 문장에 그닥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so that이요. 대단하죠? 완벽한 절을 끌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소의 뜻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케 하게끔 이런 뜻이에요. 자기 온몸의 뜻 자체가 가능성을 담고 있는 접속사인지라 다른 모든 접속사보다도 자기 뒤에 절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뿜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감의 느낌을 표현하고 가능성을 표현하는 조동사가 대표적으로 can, could 혹은 할 수 있다가 다른 말로 may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100% 공식으로 맞진 않아요. could, can, may를 끌 때가 되게 많지만 그게 없는 문장을 못 끌진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애들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so that으로 가시되 so that이 필연적이진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조동사 can과 혹은 may와 이런 식의 가능성의 조동사와 함께한다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대 status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책 120번입니다. ABCD, divide, recruit, attach, elevate가 엘리베이터? 거기서 나오는 표현 같아요. 근데 빈칸대 status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명망이나 덕과 같이 뭔가 멋있게 쌓아놓은 높은 지위란 뜻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신분적 느낌도 있죠. 그리고 포지션하고 비슷해서 내가 힘들게 쌓아올린 나의 그 영역적인 입지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미 막혀버리면 어차피 다 읽어봤자 자기 주변에 있는 데서 막히면 단서를 더 찾아봤죠. 근데 내가 쌓아올린 이 바닥에서의 나의 입지를 고작 쌓아놓고 그거를 왜 또 나눠? 누구랑 나눠 이거를? 어디로 나눠? 입지가 사람도 아닌데 걔를 채용을 해? 걔 어디다 채용을 해? 입지가 문서야. 입지를 어떻게 첨부를 해? 엘리베이터 왜 타요? 올라가려고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때 더 절실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상승시키다, 올리다의 의미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위와 입지도 좋지만 여기서 더 탄탄히 입지를 드높이다의 느낌으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입지를 일부러 내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D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D로 가면서 스폰서십 어그리먼트니까 뭐 후원 계약을 체결했던가 뭐 그리고 highly respected 뭐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 사람인지 말하면 굉장히 인정받고 매우 존중받는 애틀레트 선수인 거죠. 결국에 뭔가 유명하지 않거나 보잘것없는 선수가 아니라 대단한 선수인 거죠. 그 선수를 후원하겠다는 독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상과 자기네들의 지위와 이런 입지를 더 다지면서 드높이겠다는 거에 해석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다 읽어도 바뀌지가 않아. 다 읽어도. 빈칸 121번 뒤에 alternatives가 있네. 그런데 S 붙은 거 봐.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건 지 몸의 수일치가 0.
영 안 나가나 보네. 단수복수 개념이 끝끝내 있나 보지. 단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지가 어떻게 생겼든 명사 아니면 동사입니다. 근데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gree that으로 대절로 한번 갈려봤자 여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물론 suggested는 여기서 tax measures라고 하는 이거를 수식한 요 사인 것 같네요. 더하고 tax measures 사이에 이거를 꾸민 것 같다고. 왜냐면 suggested가 동사였으면 더 혼자 주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all three of the suggested tax measures. 뭔가 measures가 명사일 때는 조치의 뜻이 있으니까 세금에 관련된 여러 조치법, 그 세금에 관련된 조치법 중에 남들과 타인에 의해서 제한된 그런 조치법들 중 세 개가 전부 다 이게 다 지저분한 주어고 그 다음에 offer. 멀리 갈 필요가 없었네. 멀리 갈 필요가 없었어. offer이 이미 동사잖아요. 그럼 망한 거지. 제일 짧은 것들은 보통 보기일 때 동사 원형일 때가 많아요. 지가 거기다가 이거 저거만 ing도 붙여보고 막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바뀌어요. 근데 동사 넣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얘가. 그래서 D를 빼고 명사 넣는 것도 위험하겠죠. 왜냐면 명사 두 개가 붙어서 그 자체로 복합 명사를 유발하는 거 아무나 못하는데 빈칸에 alternatives가 명사인데 preferences도 명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복합 명사 하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복합 명사는 잘 어울리는 걸 떠나서 귀찮아서 앞명사가 보통 s를 잘 안 붙여요. 뒷명사가 한 번에 s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를 빼고 나니까 이건 싸움이 안 돼요. preferring, preferable이 남았어요. 하나는 ing가 붙고 하나는 bl가 붙어요. 그랬을 때 보통 일각에서는 고민이 시작이 돼. ing를 끝나는 것도 형용사 같은 역할 되고 분사잖아. 그리고 bl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지. 맞지?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기 B는 동사였던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ing를 붙여갖고 형용사처럼 바꾼 거고요. C는요. 태어날 때부터 탄신일서부터 그냥 형용사의 길만 걸어온 애예요. 그래서 저는 C로 갈 거예요. 그래서 preferring, 선호하는이 되더라도 preferable이 조금 더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오히려 일반 형용사가 분사형보다 의미가 풍족하고 풍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형용사랑 ing, pp가 뜻이 완전 다르지 않고서는 예외 성립이 안 될 때도 많다라는 걸 알아두셔야만 해요. preferable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더 나은이라는 의미까지 있고요. 원래 더 나은이고 바람직하다면 뭐에 비해서 더 나은지 비교 대상이 나오잖아요. 비교 대상이 나올 때 얘가 이거를 잘 끌어요. to를. 그래서 preferable이라는 형용사는 to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얜 to까지도 소화가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제한된 그 세 개의 텍스, 그것에 관련된 조치와 방안,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기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라고 의역이 되기 때문에 걔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번 해야지. 124번은 제가 보니까 ABCD 보기가 satisfaction이라는 골자에서 this가 붙어서 우중충한 반대급부가 되었습니다. this가 붙으면 아무래도 반대말 되지 않아요? 불만족감이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얘 좀 보세요. 이 착실한 얘 좀. fy로 끝나면 100%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인데 y가 나 i로 모음 처리로 바뀌어줄 테니까 es 붙여줘. 단수야? 이렇게 해봤자 es를 붙였다 뗐다 해봤자 저것들 싹 다 동사고 그러면 c하고 d가 동사면 동사 넣으면 안 돼. 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좀 보세요. 뭐야? 전치사가 어떻게 동사를 끌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C하고 D를 한 방에 치우게 됩니다. 그러면 A의 satisfying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변질돼 있어요. 근데 ing는 명사를 앞에서 뒤로만 꾸미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도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보기 B의 dissatisfaction. 빈칸 앞에 faculty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교직원 일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faculty도 명사니까 명사 뒤에 명사 또 넣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딱 맞아떨어지는 복합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고객 만족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customer satisfying이라 그러나요? customer satisfaction이라 그러나요? 원래 만족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붙으면 복합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 문제의 정답은 dissatisfaction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atisfying이 나오잖아요. 그럼 ing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는 얘는 착실하게 수식을 해. 근데 지 미련이 남아서 아유 난 그래도 원래 ing 떼고 나면 동사라서 목적어 끌어야 되는데 이런 습성이 있어서 자기 바로 뒤에 목적어로 명사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죠. 그래서 정답은 교직원의 불만족 상황. 그것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상당히 이런 느낌이고요. 빈칸대 rises는 동사가 맞아요. 그죠? 왜냐면 when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라서 아마 두 절을 이어줬을 거예요. 여기 opportunities가 주어, are이 한 문장의 동사였어요. 거기서 콤마로 끊기고 새로운 절의 주어가 rate of faculty satisfaction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였던 거예요. 교직원 만족 레벨치 그것의 비율, 그 정도가
rises 이게 또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을 갑니다. 26번에 자 정말 막강이라고 저러는 거 봐. 아니라니까 여러분. 막강이라서가 아니라 제 스타일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빈칸 앞에 스탑이 뭐 하는 거예요? 때려치는 겁니다.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lately라고 하는 건 늦게가 아니죠. 보기에 얘 lately는 recently하고 똑같아서 얘도 최근에입니다. almost는 뭐예요? 거의입니다. 거의. much는 뭐예요? 많이죠. 많이. 넣어봐야지. 최근에 중단할 것이다. 망했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recently하고 lately는 과거에서 와서 냄새 풀풀 풍기는 과거 전용에서 많이 나오다.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가 아니라 헤어졌다가 맞다고 했는데 굳이 will 뒤에다가 응? 아직 스탑한 게 아니라 이제 스탑을 할 거란 얘기인데 최근에 스탑할 거다가 웬 말이야. 그럼 A는 답이 안 되지. 많이 중단할 거야.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우길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almost 거의 중단할 거야. 이게 더 낫군. 중단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제 all together. 말이 안 되지. all together는 함께인데 뭘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함께 중단해. 뭐랑 뭔데. 함께는 그냥 together이고 함께는 그냥 together이고 AL이 붙지 않아요. 얘는 새로운 부사로 all together. 강정답이죠. 스탑하고 완전 궁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휘의 연어 같은 건데 얜 나오면 100% 정답 됩니다 여러분 거의. 왜냐면 altogether가 뭔 뜻인 줄 알아요? 단칼의 개역 약간 이런 느낌, 단행 이런 느낌, 칼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모조리 싹 다 전면적으로란 뜻이 있어요. 과연 전면 중단을 누가 이길까요? 전면 중단을. 전면 중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확실하게 모든 거의 종지부 이런 느낌으로 원래 altogether가 뭔가 때려치다 여기서 이걸로 전환하고 갈아타다 이거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하고요. almost나 much 같은 것은 문장 끝에 오는 후미 계열에 오는 부사가 아니고요. almost 몇 퍼센트, almost all employees 이런 식으로 대상의 포션을 가늠하거나 수치를 가늠한다든지 much 같은 경우에도 much more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강조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혼자 쓰는 게 아니라 thank you much보다 어떻게 돼요? thank you very much죠. 다른 부사랑 공생해서 붙거나 이런 식으로 단독성으로 끝에 잘 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 합니다. 그냥 해석 문제긴 해요. 근데 defined는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정의를. 그리고 보기 뒤에 concealed는 뭐 하는 거예요? 꽁꽁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뒤에 verify는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거나 입증해 주는 거거나 증명해서 밝히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보기 뒤에 prohibited는 하지마 이렇게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빈칸 위에 지금 in order to ensure 보장하려고 fairly는 무슨 뜻이에요? 공정하게 다뤄지고 대우된다. 누구에 의해서? Judging panel. 문장 끝에 있는 어휘 심사위원단입니다. 결국에 참가자들이 심사위원한테 공정하게 심사받고 대우받고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그 참가자들의 identities, 신원은 최종적으로 우승자가 다 선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누구고 알면은 옆집 사람인데 그럼 막 갑자기 1등 되고 막 엉망으로 됐는데 1등 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누군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실력으로 진건승부 그래야 되니까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정의를 내린다 이게 아니라 우승자가 최후 우승자 발표될 때까지 어떻게 신원을 금지해? 어떻게 신원을 금지해? 내 신분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걸 오히려 증명해서 낱낱이 밝히는 게 아니라 concealed. 일단 숨겨놓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건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여기서는 not disclosed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승자 발표될 때까지라는 이런 뻗팅기는 약간 떼쓰는 떼쟁이 느낌을 통해서 약간 큰 힌트를 받으셔야 되는. 그러나 저도 뭔가 빈칸 앞뒤만 보고 안 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영역을 벌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가 저한테도 세네 문제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무서워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멈추기에는 파트 5는 잘 정리하시고 어휘를 많이 늘려가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입니다. 오히려. 자 이제 30번으로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투더추하는 덩어리가 나왔군요. And the foreseeable future. 예견 가능한 미래라는 건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뒤에 본인의 모습. 1시간 뒤에 본인의 모습. 갑자기 막 풍선 매달고 막 파티하고 이래? 그러지 않잖아. 1시간 뒤에 내가 뭐 할지는 매뉴얼에 내가 좀 있거든 지금. 내가 막 천재지변 당하지 않고선 있어. 이래서 가까운 미래가 예견 가능한 미래예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른단 말이 있잖아. 5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알아? 주름이 많이 패였겠지만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n the foreseeable future는 조만간 아주 가까운 시일에 가까운 미래라는 표현을 아주 잘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덩어리를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빈칸 앞에 예측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만간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이 된다. 뭐가요? revenues, 수익이요. 수익이 회전문이야. 수익이 회전도 할 수 있나? 수익이 비난을 해. 수익이 막 나한테 욕하면서 너는 이게 안 될 건데?
수익이 수익이라고 하는 건 세금도 아닌데 수익이 왜 공제를 해요? 이상한데. 근데 수익은 증가 감소는 할 수 있지. 내가 잘 벌면 많이 벌고 못 벌면 못 벌고 수익이 쪼그라들 수 있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C인가 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여러분 이런 걸 또 공부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A, B, D를 다 외우긴 너무 짜증나잖아요. C를 튀게 외워두시면 돼요. C는 자동사가 가능한 성분입니다. 근데 A, B, D는 타동사 역할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목적 없이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성분, 반대로 타동사는 목적어를 악에 받쳐 끌죠. 여기에 회전시키다 revolve 할 거면 뭐를 회전한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기 대 디덕트도 디덕트 뒤로 목적으로 텍스 같은 거 뭐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빈칸 뒤에 내용은 전치사하고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부사처럼 수식어로 끝나버리는 형태지 이게 목적어는 아니기 때문에 정작 뭐를 한다는 얘기인지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쿨레움 진동하는 자동사 몇 개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제 파트 6입니다. 여러분의 책의 테스트 10회이고요. 여기서 이메일을 발췌하였어요. 143에서 146번입니다. 저는 어떻게 한지 기억나시죠? 네 문제 중에 문장 긴 문제를 저는 제일 겁을 안 먹어요. 오히려. 때로는 짧은 문제 3개가 더 짜증나더군요. 근데 글의 속성이 이메일이니까 이렇게 보긴 봐야겠어요. 보니까 어디서 썼냐면 골드스타인 덴털 클리닉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과에서 undisclosed recipients는 확인 안 된 미공개 수신자들이라는 건 그냥 막 이렇게 막 대량 발송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2월 1일 날 빅뉴스 이래가지고 뭔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드스타인 덴털 클리닉의 환자분들 보세요.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빅뉴스라고 하는 건 막 대재앙 얘기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빈칸 앞에 now를 보세요. now가 나오면 지금 이 순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이라는 의미까지도 됩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 환자분들 어포인먼트 진료 예약을 온라인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앞에까지는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빅뉴스가 됐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까지 해온 것도 아니면서 딱히 해부북도 예약을 해왔었죠. 이제는 고객님들. 이런데든지 아니면 갑자기 patients가 주어인데 주어 뒤에 동사도 없이 앞에다 to를 붙여서 난데없이 동사가 아닌 걸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무서워? 빅뉴스에서 좋은 소식 해놓고서 나한테 막 명령이야. 병원 안 가 그러면 나 치과 안 갈 거야. 머스트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고객 환자분들 반드시 예약해. 뭐야? 그래서 난 이 문제의 정답은 캔버그. 캔북은 이제 캔책이 아니라 뭐예요? 예약할 수 있다. 우리 환자분들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어. 우리 환자분들 이제 예약을 온라인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풉니다. 푸는데 다 읽기가 싫네요. 이걸 왜 다 읽어야 되죠, 제가? 너무나 짜증납니다. 근데 44번의 위치를 보니까 아까 바로 위에 그거였잖아요. 이제 우리 환자분들 예약을 아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이거였잖아요. 더 읽을 필요 없나? 근데 빈칸 바로 뒤에 보니까 simply도 귀찮을 필요가 없어. 단지 이것만 해라고 구소리는 표현이. 단지 클릭만 해주시면 돼 여기를. 클릭만 해가지고 텍스트 박스를 작성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이 팍 된다? 그거 사이에 빈칸에서 위배가 안 돼야 되고 이질감이 없어야 됩니다. 이물질이 끼면 안 되죠. 그럼 문단이 바뀌었을 거지. 이렇게 붙어서 나올 리가 없는데요. 문장이 찰떡같이 풀칠하듯이 붙어있을수록 비슷한 내용을 개연성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왜 이렇게 우중충해? 아니 뭘 잘못했어? We are sorry. 미안하네요. 정말 너무 미안. 너무 미안. 웹사이트가 충돌이 생겨서 다운이 됐지? 뭐야? 근데 보기 B를 봤을 때 새로운 우리 덴티스트가 덴티스트는 ST로 끝나서 그 자체로 새로운 명사로 썼을 때 사람 명사로 치과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치위생 선생님께서 우리 그 이미 유명하고 이미 탄탄하게 다져진 팀에 다음 달에 이제 합류하십니다. 뭐야? 앞으로 진료 예약이 온라인으로 된다는 얘기 듣고 왜 갑자기 치과 의사 공부? 근데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예약에 대한 예약에 대한 확인은 이 이메일의 첨부. 아직 예약 안 했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예약 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이메일이었을 뿐이지 예약 확인용 이메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 스케일링 하기로 하셨죠? 그거 아니었잖아요. 결국에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도출이 됩니다. 결국에 우리 환자분들 이제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편하게 등록 가능하시고 예약 접수 가능하신데 이거 하셔야 된다고 뭐 컴맹이라고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뭔가 독특한 컴퓨터 전문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 그 온라인 계정 만드시는데 아주 쉬워. 박스만 작성하면 돼. 그냥 텍스트 박스만.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맞습니다. 45번 빈칸 뒤에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풀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저도 조바심이 나는데 readily available은 몇 번 나왔다고 제가 세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readily available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대단한 애예요.
readily,는 easily 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available은 모든 상황을 이용이나 접수나 구매나 하여튼 생고생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손은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이 정보를 뭔가 생고생하면서 뭔가 스파이처럼 산업 스파이처럼 이러실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위에서 나왔던 내용도 계속 simply 단지 이것만 하면 되고 이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readily available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widely라고 해서 폭을 넓게 하거나 noticeably라고 해서 확연하거나 눈에 띈다라는 튀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로 available 아니라고 해서 뭔가 여러 개 중에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거는 주로 이렇게 포션을 집은 게 아니라 쉬운 용이성을 강조하는 특수하게도 아주 연상성이 강한 collocation의 한 형태같이 붙는 어휘들입니다. 자, 이제 46번. 그러니까 계속 쉽다는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 쪼개지는 간격 이런 느낌의 인터벌 그 다음에 보기 A의 continue에서 나오니까 뭔가에 대한 지속, 계속적인 현상을 얘기한 거고 보기 D stability, 경제나 물가 같은 것의 안정성, 안정화 그 아인데 automation이 뭐예요? 자동화입니다. 그게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온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전화해서 네 누구세요?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적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따다다닥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의 자동화 아니에요. 첨단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의 상황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부킹이 가능한 상황이 freeze up이라고 하는 거 free는 무료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사로 쓰면 동사 같은 표현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해방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셉션 직원들이 해방감을 받게 되죠. 자동화 작업으로 인해서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퀄리티가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어. 덜 바쁘니까. 여기까지 안 가도 정답은 오토메이션이 맞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196에서 200번으로 갑니다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이고 여러분의 책 테스트 10회에서 웹페이지 and review and response니까 웹페이지 걸, 리뷰 걸, 어떤 뭐 평가 걸 같은 거 리뷰 그리고 response는 응답입니다. 그 리뷰에 대한 응답. 그 리뷰를 보자니 도저히 답을 안 할 수가 없어갖고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웹사이트라고 딱 나왔네. 표다. 표는 여러분 미리 읽을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표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겠어? 삼중지문에서. 연계형 공통정보 미리 읽어봤자 번역이 뭐 필요 없. 그래도 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외워. 79, 79, 99, 79, 99, 79. 왜 외워 이거를? 왜 낼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표는 맨 처음에 그 열이라든지 기본 속성은 볼 필요가 있어요. 금방 보잖아요. 싹 다 2층에 있네요. 싹 다 2층에 있네 여기 방들 싹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 밑에 삐져나온 내용이 더 중요해요. 오히려. 그 보니까 기본적으로 각 방에 딸려 있는 게 뭐냐면 buffet breakfast 조식 다 해줘. 그리고 use of on-site pool and gym 좋다. 그 건물 자체에 수영장하고 짐이 있는데 다 이용할 수 있어. 이 모든 객실이. 그리고 세 번째 거 컨시얼지 서비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접객 서비스, 투숙객의 편의와 안락을 제공하면서 쇼핑 가이드도 해주고 이것저것 막 다 편의성 봐주는 그게 다 돼요. 근데 여기서 돈의 차이가 나. 역시 돈이 최고야. 디럭스룸만 해주는 게 또 하나 더 있네. 짜증나. 아니야 다를까 제일 비싸. 디럭스룸. 디럭스룸만 해주는 건 와 멋있네요. 루프탑. 꼭대기층에 테라스가 있어. 거기 바도 있고 막 술도 먹고 막 그거는 얘네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떡하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런데 보니까 5월 22일 날 썼어요. 제가요 프레스티지 호텔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렀어요. 제가 그 출장차 가 있었거든 지난주에. 호텔이 아우 럭셔리하다. 세상 럭셔리하더라. Although I didn't see the gym. 내가 gym은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게스트들이 거기 뭔가 최신의 장비라든지 운동 뭐 기기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것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 그걸 좀 들었지 내가. 나는 운동을 못 했어. 그러나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좋긴 하더라고. 좋아 보이더라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너무 악에 받쳐서 붙여 있네요. 내용이요. 그죠? 악에 받쳐서 붙여 있잖아요. 통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전을 유발하는 부분도 한 번은 보시는 게 좋고요. 정확히 딱 봤을 때 중간쯤 되는 부분에서도 계속 내용의 개연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예 안 읽은 독학의 도전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통문단이 읽을 내용이 그래서 제일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중간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루프탑 테라스 돈을 많이 썼구나. 루프탑 테라스가 특히나 저는 잘난 척하기는 루프탑 테라스를 이용했으면 얘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지. 위에 치면 표에서 이미 얘는 돈 제일 많이 썼어. 아까 여기서 읽었거든. 루프탑 아무나 못 가. 꼭대기층 아무나 못 간다고. 얜 필시 디럭스룸이야. 여기서 먼저 바로 상황의 모든 정리 중지와 함께 얜 답이 올 수 있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수영장도 퍼펙트하게 와중량 온도도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칭찬을 자자하게 넣었지. 이거 봐라 반전 오는 거 봐. 그러나 제가 만족을 못했네요. 브렉퍼스트 그 모양이라 되게 썼는데요. 조식이 그게 뭐 그것도 뭐 조식이야.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조식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용이 나왔는데 저거 봐.
산 넘어 산이야. Furthermore, 설상가상 너네. I was woken up by some loud machinery. 너무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내가 그 현장에서 니네 그 호텔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에 내가 아침 중에 하루에는 잠을 깨버렸어. 단잠을 깨버렸어. 이렇게 좋은 특징들이 많고 기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망설여지네. 오히려 다음에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니네를 또 이용할지 않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반전을 주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엘드리즈님 보세요. 라고 해서 응해주는 답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악에 바친 통문단입니다. I was so sorry to hear that 이래. 대시 있었다가 생략이 된 거거든. 새로운 문장. 아유, 들어서 너무나 유감입니다. You were not entirely satisfied. 완전하게 다 만족은 못하셨다니. 우리 프레스티지 호텔에서. We strive to ensure all customers. 또 쓸데없는 진부한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strive to 늘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한테 항상 보장해드리려고 정말 유쾌하고 즐거우면서도 정말 그리고 live happy and well rested. 그냥 잘 휴식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변명 들으면 뭐야 이런 변명. 근데 딱 중간쯤 보니까 여기 This matter has now been resolved라고 해서 이 문제점은 지금은 해결이 됐고요. 이제 스태프 필요한 직원은 다 임명이 됐네요. 전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고요.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컴플레인트 또 얘기가 나온다 보니까 그 뒤로 내다 보니까 다른 거 나온다. 새로운 내용으로 Regarding the other issue you mentioned. 다른 또 불만 얘기하신 게 뭐 한두 개여야지 고객님.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This was due to renovation work that has now been completed. 또 이것도 됐다고 우기네. 그게요. 저희가 수리 작업 때문에 그게 그랬었어. 다른 문제점 그거 짜증난다고 하신 거 있죠? 그게 저희가 호텔에서 수리 작업 뚝딱거리느라고 그래서 그랬어. 그럼 중간 질문하고 연결 뜨면 이 사람의 불만 중에 뭐가 있었잖아. 아침에 깨물었다 정말 시끄러워서 기계 소리 달달거려가지고 근데 뭐하니네 약간 이랬었잖아요. 그걸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보수공사 중이라서 그랬었고 그 이후에는요 그 보수공사를 했던 장비나 기계를 받아치는 의미쯤 됐겠죠. 이게요 그 이후로는 반납이 됐어요. 다른 그 회사 측으로 원래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업체 측으로 다시 보내놨는데 지금은 안 시끄러운데 아유 하필이면 시끄러울 때 오셔가지고 말 끝에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하루 공짜로 숙박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월드 클래스급의 저희의 그 유명하게 원래 알려주던 세계 최상급의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제발. 이러고 전화번호 주고 끝낸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되는 거 있으면 풀어보죠. 되는 문제 첫 번째 웹페이지에서 열거된 호텔 룸들에 대해서 사실인 것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라는 건 본 적 없어요. 가격대 나열만 맞지. 그리고 보기 C를 보면은 1층에 있는 게 더 비싸다. 모르죠. 제가 본 건 전부 다 2층인데 1층은 없는데요. 1층에 뭐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컨시어지 서비스는 전부 다 돼요. 공통점으로 이치룸에 있었던 거예요. 루프탑 테라스 바 이게 디럭스 방 전용이지. 여기 B가 정답입니다. 여기 일단은 내가 호텔 전체는 몰라도 이 표 자체에서 열거된 이 호텔의 룸들, 객실들은 same 레벨에 있다. 레벨은 여기서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floor입니다. 같은 층에 있다란 뜻입니다. 완전히 정답이지. 2층 이래놓고서. 다음에 피처 중에 어떤 피처를 중간에 칭찬을 시작해서 악담으로 끝낸 그 리뷰를 쓴 미스 엘드리지 씨께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직접 안 해본 게 무엇인가? 컨시어지 서비스는 확실하게 못 읽었지만 그 풀 수영장 온도가 정말 딱 좋더라. 그럼 물에 첨벙 한 번은 해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맞고 아우 루프 테라스가 특히나 잘난 척 다 해놓고 근데 그 얘기는 아까 했지. A를 찾을 필요가 없겠네. 제가 G문 이용을 딱히 못 해봤는데 근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고객님들이 설비랑 장비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럼 지가 직접 사용해 본 건 아니죠. 퍼스널리는 직접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걔가 답인 거지 뭘. 그 다음에 동의어 찾기가 나왔습니다. 짜증나네요. 리뷰 글에서 offer 네 번째 이거 자 offer offer이 어딨나요? offer를 보니까 여기 있다. 정말 힘드네요. 루프탑 테라스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 테라스를 위치로 그대로 따오면서 스펙타클러 굉장히 장관의 멋들어진 뷰를 오퍼해줬어요. 그 테라스가 그래요. 그러면 테라스가 멋들어진 장관을 패스트 통과했다. 건너갔다. 멋들어진 장관을 자원봉사하듯이 자발적으로 자원했다. 멋들어진 장관을 할인해줬다. 이거보다는 그냥 제공했다. 그런 멋들어진 장관과 뷰를 보여주고 제공해줬다. provided. 그 다음에 99번 엘드리지 언니가 어떤 데 머물는지 알아 몰라. 알지. 이 언니는 루프탑을 이용을 했어. 대단한 언니야. 이것은 무조건 디럭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풀어놓는 거 얼마 죠. 그죠? 마지막 문제. 그 현장에 그 호텔 현장에 있었던 기기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기기는 중간에 엘드리지 언니가 반전을 유발하면서 너무 짱났네요. 아침에 깨버렸잖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답변 형태의 리스폰스를 호텔 측에서
싹싹 빌면서 사과하면서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 그때 그 문제점 말씀하신 거 그게 저희가 레노베이션 공사 중이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그거 공사할 때 썼었던 그것은 이제 원래 그 컴퍼니 소속 업체 측으로 프로젝트 담당 업체로 다시 리턴 반납해 놨어요. 그거 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반납해 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용이 한 명이 됐다 직원이 그거 고치라고. 좀 더 조용히 하라고 단열재나 방음까지 해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슐레이트는 원천적인 문제의 원인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하려고 차단했다는 건 방음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건 아니지. 짐으로 옮겨. 왜 또 하필이면 옮겨도? 그럼 짐에서 난리 나지 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 말고 원래 프로젝트 담당 업체 측으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It has now been removed. 이제는 제거되고 이 호텔 안에는 없다. 그 장비가 시끄러운 장비가.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50분을 썼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제가 부여받은 시간은 선생님 한 25분에서 30분. 그러니까요. 25분에서 30분을 꼭 맞추고 싶었는데 그걸 한 번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만큼 저도 체력의 소모가 심한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했으나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천재니까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몇 개씩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최대한 여러분이 돈이 들지 않은 무료 강의에서도 많이 접목하시라고 최대한 많이 전수를 해드렸고요. 뭐 유료 강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제가 강의가 들어가는 부분도 곳곳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겠지만 일단 모든 강의를 찍을 때는 그 강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강의에 매달린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이걸 통해서 제 실감과 인강이 뭐 다르고 뭐 이걸 떠나서 딱 강사가 가리키는 방식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잘 접목해서 다른 문제도 푸시면서 항상 시간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연마하시고 입 밖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제 박혜원 강사와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은 또 언제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강의를 끝으로 아예 안 봐버리는 게 더 쿨하긴 하겠죠.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최대한 열심히 복습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계속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파트 7은 늘 푸실 때도 패러프레이징 동의어 정리해 주시고 파트 5는 자체적으로 6, 7분 안에 들어가게끔 스스로 계속 야박하게 시간도 재가면서 빈칸 앞뒤에 최대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해 주시고 파트 6는 글의 속성과 글의 제목 같은 기본 개관을 보신 후에 짧은 문제에서 감점을 먼저 타격을 막으시면서 긴 문제에 문장 넣기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끔 그렇게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에는 왕도가 없으니 늘 복습을 기울이시고 LC 강의도 같이 꼭 활용하셔서 좋은 점수를 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이든 실강이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점수 파이팅 하시고 잘 복습하셔서 훌륭한 점수를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혜원 강사였고요. 다음에 나오는 강의에서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